스타벅스를 제치고 국내 1위에 오른 카페베네. 사람들은 이 간판만 달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믿었어요. 누군가는 퇴직금을 쏟았고 누군가는 집을 담보로 잡았죠. 매장은 국내외 1000개까지 불어났고 본사 매출은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간판이 늘어날수록 본사에 남는 돈은 줄었고 가맹점주의 통장은 더 빠르게 말라갔습니다. 스타벅스를 꺾었는데 승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리한 해외 진출과 커피 맛, 과도한 매장 수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몰락의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에 드러난 증상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카페베네를 무너뜨린 진짜 폭탄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잘 나가던 시절 압구정의 한 매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모든 시작은 2009년 압구정에 문을 연 매장 하나였습니다. 당시 카페베네는 전국의 매장이 고작 4개였고 천호동 1호점을 연 지 1년이 지났지만 가맹 문의조차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자 본사는 압구정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같은 건물 위층에는 당시 탑스타들이 소속된 기획사가 운영하는 연기 학원이 있었고 수강생만 17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학원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카페베네 매장을 통과해야 했어요. 카페베네는 이 지망생들에게 20% 할인 카드를 줬습니다. 키 크고 외모가 반듯한 남녀 수십 명이 매일 커피를 손에 들고 매장을 드나들었습니다. 전지현 같은 탑스타들도 전략적으로 방문하게 했습니다. 연예인들에게는 VIP 카드가 있었는데 하루에 4만 원까지 쓸 수 있었어요. 실제 스타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카페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압구정 카페베네 물 좋다! 그리고 가맹 문의가 본사로 밀려들었죠. 2009년 4개였던 매장이 2010년 450개, 2011년 말 735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매장은 커피를 팔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가맹점주를 끌어들이기 위한 쇼룸이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카페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커피가 아니라 이미지를 팔았고 그 이미지를 산 사람들이 가맹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한 사람을 보면 카페베네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 더 선명해져요. 카페베네 창업자 김선건은 커피 전문가가 아니었죠. 오락실 프랜차이즈를 운영했고 이후 감자탕 브랜드로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을 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카페베네에 들고 온 건 커피 제조법이 아니라 브랜드를 빠르게 팽창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가맹점주의 돈으로 본사는 또 다른 매장을 열고 더 큰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를 본 다음 사람이 다시 가맹 상담장을 찾았습니다. 커피가 팔리기 전에 먼저 팔린 것이 있었습니다. 카페베네를 열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가격은 매장 하나당 약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가맹비와 교육비,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와 기자재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 돈은 본사로 들어갔고 매장이 문을 연 뒤에는 매달 매출의 3.5%가 로열티로 또 빠져나갔습니다. 가맹점주와 본사는 같은 간판을 달았지만 돈을 버는 순간은 달랐습니다. 가맹점주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팔고 임차료와 인건비를 빼고 나서야 겨우 자신의 몫이 생겼습니다. 복권 판매점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요. 복권을 산 사람이 당첨되든 꽝이 되든 판매 수수료는 이미 지급되죠. 카페베네 매장이 대박을 내든 18개월 만에 문을 닫든 개점할 때 들어온 돈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가장 중요한 손님은 커피를 사러 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에 오른 카페베네가 다음으로 한 일도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매장이 넘쳐나는 거리 위에 간판을 하나씩 더 꽂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던 점주의 눈에 길 건너편 공사장에 걸린 현수막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곧 만나요, 카페베네. 설마 했습니다. 며칠 뒤 자신과 똑같은 간판이 올라갔죠. 본사에 전화를 걸어도 돌아온 답은 상권이 다르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새 매장이 문을 열자 새로운 손님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장에 오던 손님이 길 건너편으로 반씩 갈라졌습니다. 본사에는 새 매장 개설비가 들어왔지만 기존 점주의 매출은 둘로 갈라졌어요. 성장하는 회사가 경쟁사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매장이 자기 매장을 잡아먹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간판을 꽂을 좋은 자리마저 바닥났습니다. 새 매장을 열수록 커졌던 회사가 더는 10곳을 찾지 못하면서 막다른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피해는 가장 먼저 가맹점주들의 통장에 찍혔습니다.
같은 상권의 매장이 하나 더 들어오면 손님은 둘로 갈라졌지만 임차료와 인건비는 그대로였습니다. 본사에서 공급받는 원자재 비용까지 빠져나가고 나면 매출은 있어도 남는 돈이 없는 가게가 늘어났습니다. 퇴직금과 대출금을 넣어 문을 연 점주들이 버티다 못해 간판을 내렸고 카페베네에는 결국 바퀴베네라는 조롱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본사의 확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내 확장의 한계에 부딪힌 카페베네는 멈추는 대신 지도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었습니다. 넓은 매장, 번쩍이는 인테리어,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간판까지 한국에서 통했던 성공 공식을 그대로 옮겨 심었습니다. 계정 사진만 보면 또 하나의 대박 신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죠. 문제는 계정 사진 촬영이 끝난 뒤부터였어요. 문을 열어도 기대했던 손님은 오지 않았고 텅 빈 테이블 옆에서는 비싼 임차료와 인건비가 하루도 쉬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매출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매장이 늘었지만 현지 마케팅에 들어가는 추가 부담까지 점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현지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졌고 확장의 상징이었던 중국은 순식간에 손실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구멍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이는 카페베네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도 국내 매장은 841개였고 간판 수만 보면 여전히 1등이었어요. 하지만 그해 처음으로 새로 다는 간판보다 떼어내는 간판이 많아졌습니다. 1000개를 향해 달리던 카페베네가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1000개의 간판에서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매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카페베네가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할 위기에 몰릴 때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돈을 넣었고 카페베네는 존폐의 갈림길에서 몇 번이나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마다 회사는 같은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카페베네가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사가 새 출발을 발표하던 바로 그날에도 어느 동네에서는 인부가 사다리 위에 올라 카페베네 간판의 나사를 풀고 있었습니다. 본사는 다시 시작한다고 말했고 점주는 마지막 집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돈으로 되살린 것은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위기가 닥칠 때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는 간판이 계속 떨어져 나갔습니다. 국내외 1000개를 넘었던 매장은 100곳도 남지 않았고 2200억 원을 넘겼던 본사 매출은 약 75억 원 수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한때 한 동네에서 두세 곳씩 보이던 카페베네는 이제 남은 본사 직원을 한 교실에 모두 앉힐 수 있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카페베네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외치는 동안 소비자들은 이미 다른 카페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는 저가 커피가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건넸고 반대편에서는 스타벅스가 국내 매장 2,000개와 연 매출 3조 원을 넘어 완전히 다른 리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카페베네가 돌아왔을 때 남아있던 자리는 두 시장의 한가운데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가 가장 잔인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싸게 마실 사람은 골목에 저가 커피로 갔고 돈을 더 쓸 사람은 스타벅스를 향했습니다. 카페베네는 더 싸지도 않았고 더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새 메뉴를 내놔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었고 간판을 새로 달아도 돌아왔다며 반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카페베네를 발견한 사람이 내뱉는 말은 단 하나였죠. 여기 아직도 남아있었네? 한때 어디서나 보이던 브랜드가 이제는 우연히 발견해야 보이는 브랜드가 된 겁니다. 카페베네의 성장을 멈춘 건 커피를 마시는 손님이 사라진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맹점주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페베네를 키웠던 방식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업 설명회장에 가면 비슷한 말이 반복돼요. 지금 가장 뜨는 업종입니다. 이미 검증된 브랜드입니다. 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화면에는 손님이 줄을 선 매장과 높은 매출표가 떠오르지만 문을 닫은 점포와 점주 통장에 남은 대출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면 퇴직금은 더 이상 노후자금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잡으면 인생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카페베네의 점주들도 그렇게 계약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검증된 브랜드라는 말을 믿으며 펜을 들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오랜 친구라면 계약서에 이름을 적기 전에 이 질문만은 꼭 대신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내 가게가 망하는 순간 본사는 대체 무엇을 잃습니까? 간판은 본사의 것이었지만 간판이 떨어진 뒤에도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은 점주였습니다. 카페베네의 몰락은 단순히 한 브랜드가 사라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노후 자금이 본사의 성장 숫자로 바뀌었다가 결국 개인의 빚으로 남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스타벅스를 제치고 국내 1위에 오른 카페베네. 사람들은 이 간판만 달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믿었어요. 누군가는 퇴직금을 쏟았고 누군가는 집을 담보로 잡았죠. 매장은 국내외 1000개까지 불어났고 본사 매출은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간판이 늘어날수록 본사에 남는 돈은 줄었고 가맹점주의 통장은 더 빠르게 말라갔습니다. 스타벅스를 꺾었는데 승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리한 해외 진출과 커피 맛, 과도한 매장 수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몰락의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에 드러난 증상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카페베네를 무너뜨린 진짜 폭탄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잘 나가던 시절 압구정의 한 매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모든 시작은 2009년 압구정에 문을 연 매장 하나였습니다. 당시 카페베네는 전국의 매장이 고작 4개였고 천호동 1호점을 연 지 1년이 지났지만 가맹 문의조차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자 본사는 압구정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같은 건물 위층에는 당시 탑스타들이 소속된 기획사가 운영하는 연기 학원이 있었고 수강생만 17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학원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카페베네 매장을 통과해야 했어요. 카페베네는 이 지망생들에게 20% 할인 카드를 줬습니다. 키 크고 외모가 반듯한 남녀 수십 명이 매일 커피를 손에 들고 매장을 드나들었습니다. 전지현 같은 탑스타들도 전략적으로 방문하게 했습니다. 연예인들에게는 VIP 카드가 있었는데 하루에 4만 원까지 쓸 수 있었어요. 실제 스타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카페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압구정 카페베네 물 좋다! 그리고 가맹 문의가 본사로 밀려들었죠. 2009년 4개였던 매장이 2010년 450개, 2011년 말 735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매장은 커피를 팔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가맹점주를 끌어들이기 위한 쇼룸이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카페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커피가 아니라 이미지를 팔았고 그 이미지를 산 사람들이 가맹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한 사람을 보면 카페베네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 더 선명해져요. 카페베네 창업자 김선건은 커피 전문가가 아니었죠. 오락실 프랜차이즈를 운영했고 이후 감자탕 브랜드로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을 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카페베네에 들고 온 건 커피 제조법이 아니라 브랜드를 빠르게 팽창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가맹점주의 돈으로 본사는 또 다른 매장을 열고 더 큰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를 본 다음 사람이 다시 가맹 상담장을 찾았습니다. 커피가 팔리기 전에 먼저 팔린 것이 있었습니다. 카페베네를 열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가격은 매장 하나당 약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가맹비와 교육비,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와 기자재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 돈은 본사로 들어갔고 매장이 문을 연 뒤에는 매달 매출의 3.5%가 로열티로 또 빠져나갔습니다. 가맹점주와 본사는 같은 간판을 달았지만 돈을 버는 순간은 달랐습니다. 가맹점주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팔고 임차료와 인건비를 빼고 나서야 겨우 자신의 몫이 생겼습니다. 복권 판매점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요. 복권을 산 사람이 당첨되든 꽝이 되든 판매 수수료는 이미 지급되죠. 카페베네 매장이 대박을 내든 18개월 만에 문을 닫든 개점할 때 들어온 돈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가장 중요한 손님은 커피를 사러 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에 오른 카페베네가 다음으로 한 일도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매장이 넘쳐나는 거리 위에 간판을 하나씩 더 꽂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던 점주의 눈에 길 건너편 공사장에 걸린 현수막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곧 만나요, 카페베네. 설마 했습니다. 며칠 뒤 자신과 똑같은 간판이 올라갔죠. 본사에 전화를 걸어도 돌아온 답은 상권이 다르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새 매장이 문을 열자 새로운 손님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장에 오던 손님이 길 건너편으로 반씩 갈라졌습니다. 본사에는 새 매장 개설비가 들어왔지만 기존 점주의 매출은 둘로 갈라졌어요. 성장하는 회사가 경쟁사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매장이 자기 매장을 잡아먹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간판을 꽂을 좋은 자리마저 바닥났습니다. 새 매장을 열수록 커졌던 회사가 더는 10곳을 찾지 못하면서 막다른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피해는 가장 먼저 가맹점주들의 통장에 찍혔습니다. 같은 상권의 매장이 하나 더 들어오면 손님은 둘로 갈라졌지만 임차료와 인건비는 그대로였습니다. 본사에서 공급받는 원자재 비용까지 빠져나가고 나면 매출은 있어도 남는 돈이 없는 가게가 늘어났습니다. 퇴직금과 대출금을 넣어 문을 연 점주들이 버티다 못해 간판을 내렸고 카페베네에는 결국 바퀴베네라는 조롱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본사의 확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내 확장의 한계에 부딪힌 카페베네는 멈추는 대신 지도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었습니다. 넓은 매장, 번쩍이는 인테리어,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간판까지 한국에서 통했던 성공 공식을 그대로 옮겨 심었습니다. 계정 사진만 보면 또 하나의 대박 신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죠. 문제는 계정 사진 촬영이 끝난 뒤부터였어요. 문을 열어도 기대했던 손님은 오지 않았고 텅 빈 테이블 옆에서는 비싼 임차료와 인건비가 하루도 쉬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매출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매장이 늘었지만 현지 마케팅에 들어가는 추가 부담까지 점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현지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졌고 확장의 상징이었던 중국은 순식간에 손실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구멍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이는 카페베네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도 국내 매장은 841개였고 간판 수만 보면 여전히 1등이었어요. 하지만 그해 처음으로 새로 다는 간판보다 떼어내는 간판이 많아졌습니다. 1000개를 향해 달리던 카페베네가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1000개의 간판에서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매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카페베네가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할 위기에 몰릴 때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돈을 넣었고 카페베네는 존폐의 갈림길에서 몇 번이나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마다 회사는 같은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카페베네가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사가 새 출발을 발표하던 바로 그날에도 어느 동네에서는 인부가 사다리 위에 올라 카페베네 간판의 나사를 풀고 있었습니다. 본사는 다시 시작한다고 말했고 점주는 마지막 집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돈으로 되살린 것은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위기가 닥칠 때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는 간판이 계속 떨어져 나갔습니다. 국내외 1000개를 넘었던 매장은 100곳도 남지 않았고 2200억 원을 넘겼던 본사 매출은 약 75억 원 수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한때 한 동네에서 두세 곳씩 보이던 카페베네는 이제 남은 본사 직원을 한 교실에 모두 앉힐 수 있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카페베네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외치는 동안 소비자들은 이미 다른 카페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는 저가 커피가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건넸고 반대편에서는 스타벅스가 국내 매장 2,000개와 연 매출 3조 원을 넘어 완전히 다른 리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카페베네가 돌아왔을 때 남아있던 자리는 두 시장의 한가운데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가 가장 잔인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싸게 마실 사람은 골목에 저가 커피로 갔고 돈을 더 쓸 사람은 스타벅스를 향했습니다. 카페베네는 더 싸지도 않았고 더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새 메뉴를 내놔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었고 간판을 새로 달아도 돌아왔다며 반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카페베네를 발견한 사람이 내뱉는 말은 단 하나였죠. 여기 아직도 남아있었네? 한때 어디서나 보이던 브랜드가 이제는 우연히 발견해야 보이는 브랜드가 된 겁니다. 카페베네의 성장을 멈춘 건 커피를 마시는 손님이 사라진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맹점주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페베네를 키웠던 방식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업 설명회장에 가면 비슷한 말이 반복돼요. 지금 가장 뜨는 업종입니다. 이미 검증된 브랜드입니다. 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화면에는 손님이 줄을 선 매장과 높은 매출표가 떠오르지만 문을 닫은 점포와 점주 통장에 남은 대출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면 퇴직금은 더 이상 노후자금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잡으면 인생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카페베네의 점주들도 그렇게 계약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검증된 브랜드라는 말을 믿으며 펜을 들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오랜 친구라면 계약서에 이름을 적기 전에 이 질문만은 꼭 대신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내 가게가 망하는 순간 본사는 대체 무엇을 잃습니까? 간판은 본사의 것이었지만 간판이 떨어진 뒤에도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은 점주였습니다. 카페베네의 몰락은 단순히 한 브랜드가 사라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노후 자금이 본사의 성장 숫자로 바뀌었다가
결국 개인의 빚으로 남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스타벅스를 제치고 국내 1위에 오른 카페베네. 사람들은 이 간판만 달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믿었어요. 누군가는 퇴직금을 쏟았고 누군가는 집을 담보로 잡았죠. 매장은 국내외 1000개까지 불어났고 본사 매출은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간판이 늘어날수록 본사에 남는 돈은 줄었고 가맹점주의 통장은 더 빠르게 말라갔습니다. 스타벅스를 꺾었는데 승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리한 해외 진출과 커피 맛, 과도한 매장 수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몰락의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에 드러난 증상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카페베네를 무너뜨린 진짜 폭탄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잘 나가던 시절 압구정의 한 매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모든 시작은 2009년 압구정에 문을 연 매장 하나였습니다. 당시 카페베네는 전국의 매장이 고작 4개였고 천호동 1호점을 연 지 1년이 지났지만 가맹 문의조차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자 본사는 압구정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같은 건물 위층에는 당시 탑스타들이 소속된 기획사가 운영하는 연기 학원이 있었고 수강생만 17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학원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카페베네 매장을 통과해야 했어요. 카페베네는 이 지망생들에게 20% 할인 카드를 줬습니다. 키 크고 외모가 반듯한 남녀 수십 명이 매일 커피를 손에 들고 매장을 드나들었습니다. 전지현 같은 탑스타들도 전략적으로 방문하게 했습니다. 연예인들에게는 VIP 카드가 있었는데 하루에 4만 원까지 쓸 수 있었어요. 실제 스타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카페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압구정 카페베네 물 좋다! 그리고 가맹 문의가 본사로 밀려들었죠. 2009년 4개였던 매장이 2010년 450개, 2011년 말 735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매장은 커피를 팔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가맹점주를 끌어들이기 위한 쇼룸이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카페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커피가 아니라 이미지를 팔았고 그 이미지를 산 사람들이 가맹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한 사람을 보면 카페베네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 더 선명해져요. 카페베네 창업자 김선건은 커피 전문가가 아니었죠. 오락실 프랜차이즈를 운영했고 이후 감자탕 브랜드로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을 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카페베네에 들고 온 건 커피 제조법이 아니라 브랜드를 빠르게 팽창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가맹점주의 돈으로 본사는 또 다른 매장을 열고 더 큰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를 본 다음 사람이 다시 가맹 상담장을 찾았습니다. 커피가 팔리기 전에 먼저 팔린 것이 있었습니다. 카페베네를 열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가격은 매장 하나당 약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가맹비와 교육비,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와 기자재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 돈은 본사로 들어갔고 매장이 문을 연 뒤에는 매달 매출의 3.5%가 로열티로 또 빠져나갔습니다. 가맹점주와 본사는 같은 간판을 달았지만 돈을 버는 순간은 달랐습니다. 가맹점주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팔고 임차료와 인건비를 빼고 나서야 겨우 자신의 몫이 생겼습니다. 복권 판매점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요. 복권을 산 사람이 당첨되든 꽝이 되든 판매 수수료는 이미 지급되죠. 카페베네 매장이 대박을 내든 18개월 만에 문을 닫든 개점할 때 들어온 돈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가장 중요한 손님은 커피를 사러 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에 오른 카페베네가 다음으로 한 일도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매장이 넘쳐나는 거리 위에 간판을 하나씩 더 꽂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던 점주의 눈에 길 건너편 공사장에 걸린 현수막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곧 만나요, 카페베네. 설마 했습니다. 며칠 뒤 자신과 똑같은 간판이 올라갔죠. 본사에 전화를 걸어도 돌아온 답은 상권이 다르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새 매장이 문을 열자 새로운 손님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장에 오던 손님이 길 건너편으로 반씩 갈라졌습니다. 본사에는 새 매장 개설비가 들어왔지만 기존 점주의 매출은 둘로 갈라졌어요. 성장하는 회사가 경쟁사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매장이 자기 매장을 잡아먹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간판을 꽂을 좋은 자리마저 바닥났습니다.
새 매장을 열수록 커졌던 회사가 더는 열 곳을 찾지 못하면서 막다른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피해는 가장 먼저 가맹점주들의 통장에 찍혔습니다. 같은 상권의 매장이 하나 더 들어오면 손님은 둘로 갈라졌지만 임차료와 인건비는 그대로였습니다. 본사에서 공급받는 원자재 비용까지 빠져나가고 나면 매출은 있어도 남는 돈이 없는 가게가 늘어났습니다. 퇴직금과 대출금을 넣어 문을 연 점주들이 버티다 못해 간판을 내렸고 카페베네에는 결국 바퀴베네라는 조롱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본사의 확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내 확장의 한계에 부딪힌 카페베네는 멈추는 대신 지도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었습니다. 넓은 매장, 번쩍이는 인테리어,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간판까지 한국에서 통했던 성공 공식을 그대로 옮겨 심었습니다. 계정 사진만 보면 또 하나의 대박 신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죠. 문제는 계정 사진 촬영이 끝난 뒤부터였어요. 문을 열어도 기대했던 손님은 오지 않았고 텅 빈 테이블 옆에서는 비싼 임차료와 인건비가 하루도 쉬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매출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매장이 늘었지만 현지 마케팅에 들어가는 추가 부담까지 점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현지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졌고 확장의 상징이었던 중국은 순식간에 손실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구멍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이는 카페베네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도 국내 매장은 841개였고 간판 수만 보면 여전히 1등이었어요. 하지만 그해 처음으로 새로 다는 간판보다 떼어내는 간판이 많아졌습니다. 1000개를 향해 달리던 카페베네가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1000개의 간판에서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매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카페베네가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할 위기에 몰릴 때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돈을 넣었고 카페베네는 존폐의 갈림길에서 몇 번이나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마다 회사는 같은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카페베네가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사가 새 출발을 발표하던 바로 그날에도 어느 동네에서는 인부가 사다리 위에 올라 카페베네 간판의 나사를 풀고 있었습니다. 본사는 다시 시작한다고 말했고 점주는 마지막 집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돈으로 되살린 것은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위기가 닥칠 때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는 간판이 계속 떨어져 나갔습니다. 국내외 1000개를 넘었던 매장은 100곳도 남지 않았고 2200억 원을 넘겼던 본사 매출은 약 75억 원 수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한때 한 동네에서 두세 곳씩 보이던 카페베네는 이제 남은 본사 직원을 한 교실에 모두 앉힐 수 있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카페베네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외치는 동안 소비자들은 이미 다른 카페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는 저가 커피가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건넸고 반대편에서는 스타벅스가 국내 매장 2,000개와 연 매출 3조 원을 넘어 완전히 다른 리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카페베네가 돌아왔을 때 남아있던 자리는 두 시장의 한가운데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가 가장 잔인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싸게 마실 사람은 골목에 저가 커피로 갔고 돈을 더 쓸 사람은 스타벅스를 향했습니다. 카페베네는 더 싸지도 않았고 더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새 메뉴를 내놔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었고 간판을 새로 달아도 돌아왔다며 반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카페베네를 발견한 사람이 내뱉는 말은 단 하나였죠. 여기 아직도 남아있었네. 한때 어디서나 보이던 브랜드가 이제는 우연히 발견해야 보이는 브랜드가 된 겁니다. 카페베네의 성장을 멈춘 건 커피를 마시는 손님이 사라진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맹점주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페베네를 키웠던 방식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업 설명회장에 가면 비슷한 말이 반복돼요. 지금 가장 뜨는 업종입니다. 이미 검증된 브랜드입니다. 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화면에는 손님이 줄을 선 매장과 높은 매출표가 떠오르지만 문을 닫은 점포와 점주 통장에 남은 대출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면 퇴직금은 더 이상 노후자금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잡으면 인생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카페베네의 점주들도 그렇게 계약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검증된 브랜드라는 말을 믿으며 펜을 들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오랜 친구라면 계약서에 이름을 적기 전에 이 질문만은 꼭 대신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내 가게가 망하는 순간 본사는 대체 무엇을 잃습니까? 간판은 본사의 것이었지만 간판이 떨어진 뒤에도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은 점주였습니다.
카페베네의 몰락은 단순히 한 브랜드가 사라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노후 자금이 본사의 성장 숫자로 바뀌었다가 결국 개인의 빚으로 남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스타벅스를 제치고 국내 1위에 오른 카페베네. 사람들은 이 간판만 달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믿었어요. 누군가는 퇴직금을 쏟았고 누군가는 집을 담보로 잡았죠. 매장은 국내외 1000개까지 불어났고 본사 매출은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간판이 늘어날수록 본사에 남는 돈은 줄었고 가맹점주의 통장은 더 빠르게 말라갔습니다. 스타벅스를 꺾었는데 승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리한 해외 진출과 커피 맛, 과도한 매장 수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몰락의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에 드러난 증상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카페베네를 무너뜨린 진짜 폭탄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잘 나가던 시절 압구정의 한 매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모든 시작은 2009년 압구정에 문을 연 매장 하나였습니다. 당시 카페베네는 전국의 매장이 고작 4개였고 천호동 1호점을 연 지 1년이 지났지만 가맹 문의조차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자 본사는 압구정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같은 건물 위층에는 당시 탑스타들이 소속된 기획사가 운영하는 연기 학원이 있었고 수강생만 17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학원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카페베네 매장을 통과해야 했어요. 카페베네는 이 지망생들에게 20% 할인 카드를 줬습니다. 키 크고 외모가 반듯한 남녀 수십 명이 매일 커피를 손에 들고 매장을 드나들었습니다. 전지현 같은 탑스타들도 전략적으로 방문하게 했습니다. 연예인들에게는 VIP 카드가 있었는데 하루에 4만 원까지 쓸 수 있었어요. 실제 스타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카페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압구정 카페베네 물 좋다! 그리고 가맹 문의가 본사로 밀려들었죠. 2009년 4개였던 매장이 2010년 450개, 2011년 말 735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매장은 커피를 팔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가맹점주를 끌어들이기 위한 쇼룸이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카페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커피가 아니라 이미지를 팔았고 그 이미지를 산 사람들이 가맹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한 사람을 보면 카페베네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 더 선명해져요. 카페베네 창업자 김선건은 커피 전문가가 아니었죠. 오락실 프랜차이즈를 운영했고 이후 감자탕 브랜드로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을 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카페베네에 들고 온 건 커피 제조법이 아니라 브랜드를 빠르게 팽창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가맹점주의 돈으로 본사는 또 다른 매장을 열고 더 큰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를 본 다음 사람이 다시 가맹 상담장을 찾았습니다. 커피가 팔리기 전에 먼저 팔린 것이 있었습니다. 카페베네를 열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가격은 매장 하나당 약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가맹비와 교육비,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와 기자재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 돈은 본사로 들어갔고 매장이 문을 연 뒤에는 매달 매출의 3.5%가 로열티로 또 빠져나갔습니다. 가맹점주와 본사는 같은 간판을 달았지만 돈을 버는 순간은 달랐습니다. 가맹점주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팔고 임차료와 인건비를 빼고 나서야 겨우 자신의 몫이 생겼습니다. 복권 판매점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요. 복권을 산 사람이 당첨되든 꽝이 되든 판매 수수료는 이미 지급되죠. 카페베네 매장이 대박을 내든 18개월 만에 문을 닫든 개점할 때 들어온 돈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가장 중요한 손님은 커피를 사러 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에 오른 카페베네가 다음으로 한 일도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매장이 넘쳐나는 거리 위에 간판을 하나씩 더 꽂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던 점주의 눈에 길 건너편 공사장에 걸린 현수막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곧 만나요, 카페베네. 설마 했습니다. 며칠 뒤 자신과 똑같은 간판이 올라갔죠. 본사에 전화를 걸어도 돌아온 답은 상권이 다르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새 매장이 문을 열자 새로운 손님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장에 오던 손님이 길 건너편으로 반씩 갈라졌습니다. 본사에는 새 매장 개설비가 들어왔지만 기존 점주의 매출은 둘로 갈라졌어요. 성장하는 회사가 경쟁사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매장이 자기 매장을 잡아먹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간판을 꽂을 좋은 자리마저 바닥났습니다. 새 매장을 열수록 커졌던 회사가 더는 10곳을 찾지 못하면서 막다른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피해는 가장 먼저 가맹점주들의 통장에 찍혔습니다. 같은 상권의 매장이 하나 더 들어오면 손님은 둘로 갈라졌지만 임차료와 인건비는 그대로였습니다. 본사에서 공급받는 원자재 비용까지 빠져나가고 나면 매출은 있어도 남는 돈이 없는 가게가 늘어났습니다. 퇴직금과 대출금을 넣어 문을 연 점주들이 버티다 못해 간판을 내렸고 카페베네에는 결국 바퀴베네라는 조롱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본사의 확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내 확장의 한계에 부딪힌 카페베네는 멈추는 대신 지도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었습니다. 넓은 매장, 번쩍이는 인테리어,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간판까지 한국에서 통했던 성공 공식을 그대로 옮겨 심었습니다. 계정 사진만 보면 또 하나의 대박 신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죠. 문제는 계정 사진 촬영이 끝난 뒤부터였어요. 문을 열어도 기대했던 손님은 오지 않았고 텅 빈 테이블 옆에서는 비싼 임차료와 인건비가 하루도 쉬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매출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매장이 늘었지만 현지 마케팅에 들어가는 추가 부담까지 점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현지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졌고 확장의 상징이었던 중국은 순식간에 손실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구멍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이는 카페베네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도 국내 매장은 841개였고 간판 수만 보면 여전히 1등이었어요. 하지만 그해 처음으로 새로 다는 간판보다 떼어내는 간판이 많아졌습니다. 1000개를 향해 달리던 카페베네가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1000개의 간판에서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매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카페베네가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할 위기에 몰릴 때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돈을 넣었고 카페베네는 존폐의 갈림길에서 몇 번이나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마다 회사는 같은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카페베네가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사가 새 출발을 발표하던 바로 그날에도 어느 동네에서는 인부가 사다리 위에 올라 카페베네 간판의 나사를 풀고 있었습니다. 본사는 다시 시작한다고 말했고 점주는 마지막 집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돈으로 되살린 것은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위기가 닥칠 때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는 간판이 계속 떨어져 나갔습니다. 국내외 1000개를 넘었던 매장은 100곳도 남지 않았고 2200억 원을 넘겼던 본사 매출은 약 75억 원 수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한때 한 동네에서 두세 곳씩 보이던 카페베네는 이제 남은 본사 직원을 한 교실에 모두 앉힐 수 있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카페베네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외치는 동안 소비자들은 이미 다른 카페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는 저가 커피가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건넸고 반대편에서는 스타벅스가 국내 매장 2,000개와 연 매출 3조 원을 넘어 완전히 다른 리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카페베네가 돌아왔을 때 남아있던 자리는 두 시장의 한가운데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가 가장 잔인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싸게 마실 사람은 골목에 저가 커피로 갔고 돈을 더 쓸 사람은 스타벅스를 향했습니다. 카페베네는 더 싸지도 않았고 더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새 메뉴를 내놔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었고 간판을 새로 달아도 돌아왔다며 반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카페베네를 발견한 사람이 내뱉는 말은 단 하나였죠. 여기 아직도 남아있었네? 한때 어디서나 보이던 브랜드가 이제는 우연히 발견해야 보이는 브랜드가 된 겁니다. 카페베네의 성장을 멈춘 건 커피를 마시는 손님이 사라진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맹점주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페베네를 키웠던 방식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업 설명회장에 가면 비슷한 말이 반복돼요. 지금 가장 뜨는 업종입니다. 이미 검증된 브랜드입니다. 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화면에는 손님이 줄을 선 매장과 높은 매출표가 떠오르지만 문을 닫은 점포와 점주 통장에 남은 대출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면 퇴직금은 더 이상 노후자금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잡으면 인생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카페베네의 점주들도 그렇게 계약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검증된 브랜드라는 말을 믿으며 펜을 들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오랜 친구라면 계약서에 이름을 적기 전에 이 질문만은 꼭 대신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내 가게가 망하는 순간 본사는 대체 무엇을 잃습니까?
간판은 본사의 것이었지만 간판이 떨어진 뒤에도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은 점주였습니다. 카페베네의 몰락은 단순히 한 브랜드가 사라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노후 자금이 본사의 성장 숫자로 바뀌었다가 결국 개인의 빚으로 남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스타벅스를 제치고 국내 1위에 오른 카페베네. 사람들은 이 간판만 달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믿었어요. 누군가는 퇴직금을 쏟았고 누군가는 집을 담보로 잡았죠. 매장은 국내외 1000개까지 불어났고 본사 매출은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간판이 늘어날수록 본사에 남는 돈은 줄었고 가맹점주의 통장은 더 빠르게 말라갔습니다. 스타벅스를 꺾었는데 승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리한 해외 진출과 커피 맛, 과도한 매장 수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몰락의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에 드러난 증상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카페베네를 무너뜨린 진짜 폭탄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잘 나가던 시절 압구정의 한 매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모든 시작은 2009년 압구정에 문을 연 매장 하나였습니다. 당시 카페베네는 전국의 매장이 고작 4개였고 천호동 1호점을 연 지 1년이 지났지만 가맹 문의조차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자 본사는 압구정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같은 건물 위층에는 당시 탑스타들이 소속된 기획사가 운영하는 연기 학원이 있었고 수강생만 17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학원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카페베네 매장을 통과해야 했어요. 카페베네는 이 지망생들에게 20% 할인 카드를 줬습니다. 키 크고 외모가 반듯한 남녀 수십 명이 매일 커피를 손에 들고 매장을 드나들었습니다. 전지현 같은 탑스타들도 전략적으로 방문하게 했습니다. 연예인들에게는 VIP 카드가 있었는데 하루에 4만 원까지 쓸 수 있었어요. 실제 스타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카페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압구정 카페베네 물 좋다! 그리고 가맹 문의가 본사로 밀려들었죠. 2009년 4개였던 매장이 2010년 450개, 2011년 말 735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매장은 커피를 팔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가맹점주를 끌어들이기 위한 쇼룸이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카페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커피가 아니라 이미지를 팔았고 그 이미지를 산 사람들이 가맹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한 사람을 보면 카페베네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 더 선명해져요. 카페베네 창업자 김선건은 커피 전문가가 아니었죠. 오락실 프랜차이즈를 운영했고 이후 감자탕 브랜드로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을 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카페베네에 들고 온 건 커피 제조법이 아니라 브랜드를 빠르게 팽창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가맹점주의 돈으로 본사는 또 다른 매장을 열고 더 큰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를 본 다음 사람이 다시 가맹 상담장을 찾았습니다. 커피가 팔리기 전에 먼저 팔린 것이 있었습니다. 카페베네를 열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가격은 매장 하나당 약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가맹비와 교육비,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와 기자재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 돈은 본사로 들어갔고 매장이 문을 연 뒤에는 매달 매출의 3.5%가 로열티로 또 빠져나갔습니다. 가맹점주와 본사는 같은 간판을 달았지만 돈을 버는 순간은 달랐습니다. 가맹점주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팔고 임차료와 인건비를 빼고 나서야 겨우 자신의 몫이 생겼습니다. 복권 판매점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요. 복권을 산 사람이 당첨되든 꽝이 되든 판매 수수료는 이미 지급되죠. 카페베네 매장이 대박을 내든 18개월 만에 문을 닫든 개점할 때 들어온 돈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가장 중요한 손님은 커피를 사러 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에 오른 카페베네가 다음으로 한 일도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매장이 넘쳐나는 거리 위에 간판을 하나씩 더 꽂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던 점주의 눈에 길 건너편 공사장에 걸린 현수막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곧 만나요, 카페베네. 설마 했습니다. 며칠 뒤 자신과 똑같은 간판이 올라갔죠. 본사에 전화를 걸어도 돌아온 답은 상권이 다르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새 매장이 문을 열자 새로운 손님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장에 오던 손님이 길 건너편으로 반씩 갈라졌습니다. 본사에는 새 매장 개설비가 들어왔지만 기존 점주의 매출은 둘로 갈라졌어요.
성장하는 회사가 경쟁사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매장이 자기 매장을 잡아먹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간판을 꽂을 좋은 자리마저 바닥났습니다. 새 매장을 열수록 커졌던 회사가 더는 열 곳을 찾지 못하면서 막다른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피해는 가장 먼저 가맹점주들의 통장에 찍혔습니다. 같은 상권의 매장이 하나 더 들어오면 손님은 둘로 갈라졌지만 임차료와 인건비는 그대로였습니다. 본사에서 공급받는 원자재 비용까지 빠져나가고 나면 매출은 있어도 남는 돈이 없는 가게가 늘어났습니다. 퇴직금과 대출금을 넣어 문을 연 점주들이 버티다 못해 간판을 내렸고 카페베네에는 결국 바퀴베네라는 조롱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본사의 확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내 확장의 한계에 부딪힌 카페베네는 멈추는 대신 지도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었습니다. 넓은 매장, 번쩍이는 인테리어,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간판까지 한국에서 통했던 성공 공식을 그대로 옮겨 심었습니다. 계정 사진만 보면 또 하나의 대박 신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죠. 문제는 계정 사진 촬영이 끝난 뒤부터였어요. 문을 열어도 기대했던 손님은 오지 않았고 텅 빈 테이블 옆에서는 비싼 임차료와 인건비가 하루도 쉬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매출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매장이 늘었지만 현지 마케팅에 들어가는 추가 부담까지 점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현지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졌고 확장의 상징이었던 중국은 순식간에 손실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구멍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이는 카페베네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도 국내 매장은 841개였고 간판 수만 보면 여전히 1등이었어요. 하지만 그해 처음으로 새로 다는 간판보다 떼어내는 간판이 많아졌습니다. 1000개를 향해 달리던 카페베네가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1000개의 간판에서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매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카페베네가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할 위기에 몰릴 때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돈을 넣었고 카페베네는 존폐의 갈림길에서 몇 번이나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마다 회사는 같은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카페베네가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사가 새 출발을 발표하던 바로 그날에도 어느 동네에서는 인부가 사다리 위에 올라 카페베네 간판의 나사를 풀고 있었습니다. 본사는 다시 시작한다고 말했고 점주는 마지막 집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돈으로 되살린 것은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위기가 닥칠 때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는 간판이 계속 떨어져 나갔습니다. 국내외 1000개를 넘었던 매장은 100곳도 남지 않았고 2200억 원을 넘겼던 본사 매출은 약 75억 원 수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한때 한 동네에서 두세 곳씩 보이던 카페베네는 이제 남은 본사 직원을 한 교실에 모두 앉힐 수 있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카페베네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외치는 동안 소비자들은 이미 다른 카페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는 저가 커피가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건넸고 반대편에서는 스타벅스가 국내 매장 2,000개와 연 매출 3조 원을 넘어 완전히 다른 리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카페베네가 돌아왔을 때 남아있던 자리는 두 시장의 한가운데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가 가장 잔인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싸게 마실 사람은 골목에 저가 커피로 갔고 돈을 더 쓸 사람은 스타벅스를 향했습니다. 카페베네는 더 싸지도 않았고 더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새 메뉴를 내놔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었고 간판을 새로 달아도 돌아왔다며 반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카페베네를 발견한 사람이 내뱉는 말은 단 하나였죠. 여기 아직도 남아있었네. 한때 어디서나 보이던 브랜드가 이제는 우연히 발견해야 보이는 브랜드가 된 겁니다. 카페베네의 성장을 멈춘 건 커피를 마시는 손님이 사라진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맹점주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페베네를 키웠던 방식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업 설명회장에 가면 비슷한 말이 반복돼요. 지금 가장 뜨는 업종입니다. 이미 검증된 브랜드입니다. 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화면에는 손님이 줄을 선 매장과 높은 매출표가 떠오르지만 문을 닫은 점포와 점주 통장에 남은 대출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면 퇴직금은 더 이상 노후자금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잡으면 인생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카페베네의 점주들도 그렇게 계약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검증된 브랜드라는 말을 믿으며 펜을 들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오랜 친구라면 계약서에 이름을 적기 전에 이 질문만은 꼭 대신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내 가게가 망하는 순간 본사는 대체 무엇을 잃습니까? 간판은 본사의 것이었지만 간판이 떨어진 뒤에도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은 점주였습니다. 카페베네의 몰락은 단순히 한 브랜드가 사라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노후 자금이 본사의 성장 숫자로 바뀌었다가 결국 개인의 빚으로 남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스타벅스를 제치고 국내 1위에 오른 카페베네. 사람들은 이 간판만 달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믿었어요. 누군가는 퇴직금을 쏟았고 누군가는 집을 담보로 잡았죠. 매장은 국내외 1000개까지 불어났고 본사 매출은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간판이 늘어날수록 본사에 남는 돈은 줄었고 가맹점주의 통장은 더 빠르게 말라갔습니다. 스타벅스를 꺾었는데 승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리한 해외 진출과 커피 맛, 과도한 매장 수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몰락의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에 드러난 증상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카페베네를 무너뜨린 진짜 폭탄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잘 나가던 시절 압구정의 한 매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모든 시작은 2009년 압구정에 문을 연 매장 하나였습니다. 당시 카페베네는 전국의 매장이 고작 4개였고 천호동 1호점을 연 지 1년이 지났지만 가맹 문의조차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자 본사는 압구정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같은 건물 위층에는 당시 탑스타들이 소속된 기획사가 운영하는 연기 학원이 있었고 수강생만 17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학원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카페베네 매장을 통과해야 했어요. 카페베네는 이 지망생들에게 20% 할인 카드를 줬습니다. 키 크고 외모가 반듯한 남녀 수십 명이 매일 커피를 손에 들고 매장을 드나들었습니다. 전지현 같은 탑스타들도 전략적으로 방문하게 했습니다. 연예인들에게는 VIP 카드가 있었는데 하루에 4만 원까지 쓸 수 있었어요. 실제 스타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카페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압구정 카페베네 물 좋다! 그리고 가맹 문의가 본사로 밀려들었죠. 2009년 4개였던 매장이 2010년 450개, 2011년 말 735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매장은 커피를 팔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가맹점주를 끌어들이기 위한 쇼룸이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카페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커피가 아니라 이미지를 팔았고 그 이미지를 산 사람들이 가맹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한 사람을 보면 카페베네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 더 선명해져요. 카페베네 창업자 김선건은 커피 전문가가 아니었죠. 오락실 프랜차이즈를 운영했고 이후 감자탕 브랜드로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을 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카페베네에 들고 온 건 커피 제조법이 아니라 브랜드를 빠르게 팽창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가맹점주의 돈으로 본사는 또 다른 매장을 열고 더 큰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를 본 다음 사람이 다시 가맹 상담장을 찾았습니다. 커피가 팔리기 전에 먼저 팔린 것이 있었습니다. 카페베네를 열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가격은 매장 하나당 약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가맹비와 교육비,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와 기자재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 돈은 본사로 들어갔고 매장이 문을 연 뒤에는 매달 매출의 3.5%가 로열티로 또 빠져나갔습니다. 가맹점주와 본사는 같은 간판을 달았지만 돈을 버는 순간은 달랐습니다. 가맹점주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팔고 임차료와 인건비를 빼고 나서야 겨우 자신의 몫이 생겼습니다. 복권 판매점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요. 복권을 산 사람이 당첨되든 꽝이 되든 판매 수수료는 이미 지급되죠. 카페베네 매장이 대박을 내든 18개월 만에 문을 닫든 개점할 때 들어온 돈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가장 중요한 손님은 커피를 사러 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에 오른 카페베네가 다음으로 한 일도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매장이 넘쳐나는 거리 위에 간판을 하나씩 더 꽂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던 점주의 눈에 길 건너편 공사장에 걸린 현수막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곧 만나요, 카페베네. 설마 했습니다. 며칠 뒤 자신과 똑같은 간판이 올라갔죠. 본사에 전화를 걸어도 돌아온 답은 상권이 다르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새 매장이 문을 열자 새로운 손님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장에 오던 손님이 길 건너편으로 반씩 갈라졌습니다.
본사에는 새 매장 개설비가 들어왔지만 기존 점주의 매출은 둘로 갈라졌어요. 성장하는 회사가 경쟁사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매장이 자기 매장을 잡아먹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간판을 꽂을 좋은 자리마저 바닥났습니다. 새 매장을 열수록 커졌던 회사가 더는 열 곳을 찾지 못하면서 막다른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피해는 가장 먼저 가맹점주들의 통장에 찍혔습니다. 같은 상권의 매장이 하나 더 들어오면 손님은 둘로 갈라졌지만 임차료와 인건비는 그대로였습니다. 본사에서 공급받는 원자재 비용까지 빠져나가고 나면 매출은 있어도 남는 돈이 없는 가게가 늘어났습니다. 퇴직금과 대출금을 넣어 문을 연 점주들이 버티다 못해 간판을 내렸고 카페베네에는 결국 바퀴베네라는 조롱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본사의 확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내 확장의 한계에 부딪힌 카페베네는 멈추는 대신 지도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었습니다. 넓은 매장, 번쩍이는 인테리어,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간판까지 한국에서 통했던 성공 공식을 그대로 옮겨 심었습니다. 계정 사진만 보면 또 하나의 대박 신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죠. 문제는 계정 사진 촬영이 끝난 뒤부터였어요. 문을 열어도 기대했던 손님은 오지 않았고 텅 빈 테이블 옆에서는 비싼 임차료와 인건비가 하루도 쉬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매출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매장이 늘었지만 현지 마케팅에 들어가는 추가 부담까지 점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현지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졌고 확장의 상징이었던 중국은 순식간에 손실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구멍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이는 카페베네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도 국내 매장은 841개였고 간판 수만 보면 여전히 1등이었어요. 하지만 그해 처음으로 새로 다는 간판보다 떼어내는 간판이 많아졌습니다. 1000개를 향해 달리던 카페베네가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1000개의 간판에서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매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카페베네가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할 위기에 몰릴 때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돈을 넣었고 카페베네는 존폐의 갈림길에서 몇 번이나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마다 회사는 같은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카페베네가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사가 새 출발을 발표하던 바로 그날에도 어느 동네에서는 인부가 사다리 위에 올라 카페베네 간판의 나사를 풀고 있었습니다. 본사는 다시 시작한다고 말했고 점주는 마지막 집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돈으로 되살린 것은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위기가 닥칠 때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는 간판이 계속 떨어져 나갔습니다. 국내외 1000개를 넘었던 매장은 100곳도 남지 않았고 2200억 원을 넘겼던 본사 매출은 약 75억 원 수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한때 한 동네에서 두세 곳씩 보이던 카페베네는 이제 남은 본사 직원을 한 교실에 모두 앉힐 수 있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카페베네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외치는 동안 소비자들은 이미 다른 카페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는 저가 커피가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건넸고 반대편에서는 스타벅스가 국내 매장 2,000개와 연 매출 3조 원을 넘어 완전히 다른 리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카페베네가 돌아왔을 때 남아있던 자리는 두 시장의 한가운데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가 가장 잔인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싸게 마실 사람은 골목에 저가 커피로 갔고 돈을 더 쓸 사람은 스타벅스를 향했습니다. 카페베네는 더 싸지도 않았고 더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새 메뉴를 내놔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었고 간판을 새로 달아도 돌아왔다며 반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카페베네를 발견한 사람이 내뱉는 말은 단 하나였죠. 여기 아직도 남아있었네. 한때 어디서나 보이던 브랜드가 이제는 우연히 발견해야 보이는 브랜드가 된 겁니다. 카페베네의 성장을 멈춘 건 커피를 마시는 손님이 사라진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맹점주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페베네를 키웠던 방식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업 설명회장에 가면 비슷한 말이 반복돼요. 지금 가장 뜨는 업종입니다. 이미 검증된 브랜드입니다. 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화면에는 손님이 줄을 선 매장과 높은 매출표가 떠오르지만 문을 닫은 점포와 점주 통장에 남은 대출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면 퇴직금은 더 이상 노후자금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잡으면 인생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카페베네의 점주들도 그렇게 계약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검증된 브랜드라는 말을 믿으며 펜을 들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오랜 친구라면
계약서에 이름을 적기 전에 이 질문만은 꼭 대신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내 가게가 망하는 순간 본사는 대체 무엇을 잃습니까? 간판은 본사의 것이었지만 간판이 떨어진 뒤에도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은 점주였습니다. 카페베네의 몰락은 단순히 한 브랜드가 사라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노후 자금이 본사의 성장 숫자로 바뀌었다가 결국 개인의 빚으로 남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스타벅스를 제치고 국내 1위에 오른 카페베네. 사람들은 이 간판만 달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믿었어요. 누군가는 퇴직금을 쏟았고 누군가는 집을 담보로 잡았죠. 매장은 국내외 1000개까지 불어났고 본사 매출은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간판이 늘어날수록 본사에 남는 돈은 줄었고 가맹점주의 통장은 더 빠르게 말라갔습니다. 스타벅스를 꺾었는데 승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리한 해외 진출과 커피 맛, 과도한 매장 수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몰락의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에 드러난 증상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카페베네를 무너뜨린 진짜 폭탄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잘 나가던 시절 압구정의 한 매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모든 시작은 2009년 압구정에 문을 연 매장 하나였습니다. 당시 카페베네는 전국의 매장이 고작 4개였고 천호동 1호점을 연 지 1년이 지났지만 가맹 문의조차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자 본사는 압구정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같은 건물 위층에는 당시 탑스타들이 소속된 기획사가 운영하는 연기 학원이 있었고 수강생만 17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학원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카페베네 매장을 통과해야 했어요. 카페베네는 이 지망생들에게 20% 할인 카드를 줬습니다. 키 크고 외모가 반듯한 남녀 수십 명이 매일 커피를 손에 들고 매장을 드나들었습니다. 전지현 같은 탑스타들도 전략적으로 방문하게 했습니다. 연예인들에게는 VIP 카드가 있었는데 하루에 4만 원까지 쓸 수 있었어요. 실제 스타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카페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압구정 카페베네 물 좋다! 그리고 가맹 문의가 본사로 밀려들었죠. 2009년 4개였던 매장이 2010년 450개, 2011년 말 735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매장은 커피를 팔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가맹점주를 끌어들이기 위한 쇼룸이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카페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커피가 아니라 이미지를 팔았고 그 이미지를 산 사람들이 가맹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한 사람을 보면 카페베네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 더 선명해져요. 카페베네 창업자 김선건은 커피 전문가가 아니었죠. 오락실 프랜차이즈를 운영했고 이후 감자탕 브랜드로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을 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카페베네에 들고 온 건 커피 제조법이 아니라 브랜드를 빠르게 팽창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가맹점주의 돈으로 본사는 또 다른 매장을 열고 더 큰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를 본 다음 사람이 다시 가맹 상담장을 찾았습니다. 커피가 팔리기 전에 먼저 팔린 것이 있었습니다. 카페베네를 열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가격은 매장 하나당 약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가맹비와 교육비,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와 기자재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 돈은 본사로 들어갔고 매장이 문을 연 뒤에는 매달 매출의 3.5%가 로열티로 또 빠져나갔습니다. 가맹점주와 본사는 같은 간판을 달았지만 돈을 버는 순간은 달랐습니다. 가맹점주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팔고 임차료와 인건비를 빼고 나서야 겨우 자신의 몫이 생겼습니다. 복권 판매점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요. 복권을 산 사람이 당첨되든 꽝이 되든 판매 수수료는 이미 지급되죠. 카페베네 매장이 대박을 내든 18개월 만에 문을 닫든 개점할 때 들어온 돈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가장 중요한 손님은 커피를 사러 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에 오른 카페베네가 다음으로 한 일도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매장이 넘쳐나는 거리 위에 간판을 하나씩 더 꽂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던 점주의 눈에 길 건너편 공사장에 걸린 현수막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곧 만나요, 카페베네. 설마 했습니다. 며칠 뒤 자신과 똑같은 간판이 올라갔죠. 본사에 전화를 걸어도 돌아온 답은 상권이 다르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새 매장이 문을 열자 새로운 손님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장에 오던 손님이 길 건너편으로 반씩 갈라졌습니다. 본사에는 새 매장 개설비가 들어왔지만 기존 점주의 매출은 둘로 갈라졌어요. 성장하는 회사가 경쟁사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매장이 자기 매장을 잡아먹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간판을 꽂을 좋은 자리마저 바닥났습니다. 새 매장을 열수록 커졌던 회사가 더는 10곳을 찾지 못하면서 막다른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피해는 가장 먼저 가맹점주들의 통장에 찍혔습니다. 같은 상권의 매장이 하나 더 들어오면 손님은 둘로 갈라졌지만 임차료와 인건비는 그대로였습니다. 본사에서 공급받는 원자재 비용까지 빠져나가고 나면 매출은 있어도 남는 돈이 없는 가게가 늘어났습니다. 퇴직금과 대출금을 넣어 문을 연 점주들이 버티다 못해 간판을 내렸고 카페베네에는 결국 바퀴베네라는 조롱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본사의 확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내 확장의 한계에 부딪힌 카페베네는 멈추는 대신 지도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었습니다. 넓은 매장, 번쩍이는 인테리어,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간판까지 한국에서 통했던 성공 공식을 그대로 옮겨 심었습니다. 계정 사진만 보면 또 하나의 대박 신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죠. 문제는 계정 사진 촬영이 끝난 뒤부터였어요. 문을 열어도 기대했던 손님은 오지 않았고 텅 빈 테이블 옆에서는 비싼 임차료와 인건비가 하루도 쉬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매출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매장이 늘었지만 현지 마케팅에 들어가는 추가 부담까지 점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현지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졌고 확장의 상징이었던 중국은 순식간에 손실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구멍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이는 카페베네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도 국내 매장은 841개였고 간판 수만 보면 여전히 1등이었어요. 하지만 그해 처음으로 새로 다는 간판보다 떼어내는 간판이 많아졌습니다. 1000개를 향해 달리던 카페베네가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1000개의 간판에서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매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카페베네가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할 위기에 몰릴 때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돈을 넣었고 카페베네는 존폐의 갈림길에서 몇 번이나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마다 회사는 같은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카페베네가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사가 새 출발을 발표하던 바로 그날에도 어느 동네에서는 인부가 사다리 위에 올라 카페베네 간판의 나사를 풀고 있었습니다. 본사는 다시 시작한다고 말했고 점주는 마지막 집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돈으로 되살린 것은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위기가 닥칠 때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는 간판이 계속 떨어져 나갔습니다. 국내외 1000개를 넘었던 매장은 100곳도 남지 않았고 2200억 원을 넘겼던 본사 매출은 약 75억 원 수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한때 한 동네에서 두세 곳씩 보이던 카페베네는 이제 남은 본사 직원을 한 교실에 모두 앉힐 수 있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카페베네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외치는 동안 소비자들은 이미 다른 카페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는 저가 커피가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건넸고 반대편에서는 스타벅스가 국내 매장 2,000개와 연 매출 3조 원을 넘어 완전히 다른 리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카페베네가 돌아왔을 때 남아있던 자리는 두 시장의 한가운데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가 가장 잔인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싸게 마실 사람은 골목에 저가 커피로 갔고 돈을 더 쓸 사람은 스타벅스를 향했습니다. 카페베네는 더 싸지도 않았고 더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새 메뉴를 내놔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었고 간판을 새로 달아도 돌아왔다며 반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카페베네를 발견한 사람이 내뱉는 말은 단 하나였죠. 여기 아직도 남아있었네. 한때 어디서나 보이던 브랜드가 이제는 우연히 발견해야 보이는 브랜드가 된 겁니다. 카페베네의 성장을 멈춘 건 커피를 마시는 손님이 사라진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맹점주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페베네를 키웠던 방식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업 설명회장에 가면 비슷한 말이 반복돼요. 지금 가장 뜨는 업종입니다. 이미 검증된 브랜드입니다. 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화면에는 손님이 줄을 선 매장과 높은 매출표가 떠오르지만 문을 닫은 점포와 점주 통장에 남은 대출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면 퇴직금은 더 이상 노후자금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잡으면 인생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카페베네의 점주들도 그렇게 계약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검증된 브랜드라는 말을 믿으며 펜을 들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오랜 친구라면 계약서에 이름을 적기 전에 이 질문만은 꼭 대신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내 가게가 망하는 순간 본사는 대체 무엇을 잃습니까? 간판은 본사의 것이었지만 간판이 떨어진 뒤에도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은 점주였습니다. 카페베네의 몰락은 단순히 한 브랜드가 사라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노후 자금이 본사의 성장 숫자로 바뀌었다가 결국 개인의 빚으로 남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스타벅스를 제치고 국내 1위에 오른 카페베네. 사람들은 이 간판만 달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믿었어요. 누군가는 퇴직금을 쏟았고 누군가는 집을 담보로 잡았죠. 매장은 국내외 1000개까지 불어났고 본사 매출은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간판이 늘어날수록 본사에 남는 돈은 줄었고 가맹점주의 통장은 더 빠르게 말라갔습니다. 스타벅스를 꺾었는데 승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리한 해외 진출과 커피 맛, 과도한 매장 수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몰락의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에 드러난 증상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카페베네를 무너뜨린 진짜 폭탄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잘 나가던 시절 압구정의 한 매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모든 시작은 2009년 압구정에 문을 연 매장 하나였습니다. 당시 카페베네는 전국의 매장이 고작 4개였고 천호동 1호점을 연 지 1년이 지났지만 가맹 문의조차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자 본사는 압구정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같은 건물 위층에는 당시 탑스타들이 소속된 기획사가 운영하는 연기 학원이 있었고 수강생만 17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학원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카페베네 매장을 통과해야 했어요. 카페베네는 이 지망생들에게 20% 할인 카드를 줬습니다. 키 크고 외모가 반듯한 남녀 수십 명이 매일 커피를 손에 들고 매장을 드나들었습니다. 전지현 같은 탑스타들도 전략적으로 방문하게 했습니다. 연예인들에게는 VIP 카드가 있었는데 하루에 4만 원까지 쓸 수 있었어요. 실제 스타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카페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압구정 카페베네 물 좋다! 그리고 가맹 문의가 본사로 밀려들었죠. 2009년 4개였던 매장이 2010년 450개, 2011년 말 735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매장은 커피를 팔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가맹점주를 끌어들이기 위한 쇼룸이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카페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커피가 아니라 이미지를 팔았고 그 이미지를 산 사람들이 가맹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한 사람을 보면 카페베네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 더 선명해져요. 카페베네 창업자 김선건은 커피 전문가가 아니었죠. 오락실 프랜차이즈를 운영했고 이후 감자탕 브랜드로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을 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카페베네에 들고 온 건 커피 제조법이 아니라 브랜드를 빠르게 팽창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가맹점주의 돈으로 본사는 또 다른 매장을 열고 더 큰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를 본 다음 사람이 다시 가맹 상담장을 찾았습니다. 커피가 팔리기 전에 먼저 팔린 것이 있었습니다. 카페베네를 열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가격은 매장 하나당 약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가맹비와 교육비,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와 기자재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 돈은 본사로 들어갔고 매장이 문을 연 뒤에는 매달 매출의 3.5%가 로열티로 또 빠져나갔습니다. 가맹점주와 본사는 같은 간판을 달았지만 돈을 버는 순간은 달랐습니다. 가맹점주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팔고 임차료와 인건비를 빼고 나서야 겨우 자신의 몫이 생겼습니다. 복권 판매점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요. 복권을 산 사람이 당첨되든 꽝이 되든 판매 수수료는 이미 지급되죠. 카페베네 매장이 대박을 내든 18개월 만에 문을 닫든 개점할 때 들어온 돈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가장 중요한 손님은 커피를 사러 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에 오른 카페베네가 다음으로 한 일도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매장이 넘쳐나는 거리 위에 간판을 하나씩 더 꽂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던 점주의 눈에 길 건너편 공사장에 걸린 현수막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곧 만나요, 카페베네. 설마 했습니다. 며칠 뒤 자신과 똑같은 간판이 올라갔죠. 본사에 전화를 걸어도 돌아온 답은 상권이 다르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새 매장이 문을 열자 새로운 손님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장에 오던 손님이 길 건너편으로 반씩 갈라졌습니다. 본사에는 새 매장 개설비가 들어왔지만 기존 점주의 매출은 둘로 갈라졌어요. 성장하는 회사가 경쟁사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매장이 자기 매장을 잡아먹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간판을 꽂을 좋은 자리마저 바닥났습니다. 새 매장을 열수록 커졌던 회사가 더는 열 곳을 찾지 못하면서 막다른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피해는 가장 먼저 가맹점주들의 통장에 찍혔습니다. 같은 상권의 매장이 하나 더 들어오면 손님은 둘로 갈라졌지만 임차료와 인건비는 그대로였습니다. 본사에서 공급받는 원자재 비용까지 빠져나가고 나면 매출은 있어도 남는 돈이 없는 가게가 늘어났습니다. 퇴직금과 대출금을 넣어 문을 연 점주들이 버티다 못해 간판을 내렸고 카페베네에는 결국 바퀴베네라는 조롱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본사의 확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내 확장의 한계에 부딪힌 카페베네는 멈추는 대신 지도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었습니다. 넓은 매장, 번쩍이는 인테리어,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간판까지 한국에서 통했던 성공 공식을 그대로 옮겨 심었습니다. 계정 사진만 보면 또 하나의 대박 신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죠. 문제는 계정 사진 촬영이 끝난 뒤부터였어요. 문을 열어도 기대했던 손님은 오지 않았고 텅 빈 테이블 옆에서는 비싼 임차료와 인건비가 하루도 쉬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매출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매장이 늘었지만 현지 마케팅에 들어가는 추가 부담까지 점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현지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졌고 확장의 상징이었던 중국은 순식간에 손실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구멍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이는 카페베네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도 국내 매장은 841개였고 간판 수만 보면 여전히 1등이었어요. 하지만 그해 처음으로 새로 다는 간판보다 떼어내는 간판이 많아졌습니다. 1000개를 향해 달리던 카페베네가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1000개의 간판에서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매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카페베네가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할 위기에 몰릴 때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돈을 넣었고 카페베네는 존폐의 갈림길에서 몇 번이나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마다 회사는 같은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카페베네가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사가 새 출발을 발표하던 바로 그날에도 어느 동네에서는 인부가 사다리 위에 올라 카페베네 간판의 나사를 풀고 있었습니다. 본사는 다시 시작한다고 말했고 점주는 마지막 집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돈으로 되살린 것은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위기가 닥칠 때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는 간판이 계속 떨어져 나갔습니다. 국내외 1000개를 넘었던 매장은 100곳도 남지 않았고 2200억 원을 넘겼던 본사 매출은 약 75억 원 수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한때 한 동네에서 두세 곳씩 보이던 카페베네는 이제 남은 본사 직원을 한 교실에 모두 앉힐 수 있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카페베네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외치는 동안 소비자들은 이미 다른 카페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는 저가 커피가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건넸고 반대편에서는 스타벅스가 국내 매장 2,000개와 연 매출 3조 원을 넘어 완전히 다른 리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카페베네가 돌아왔을 때 남아있던 자리는 두 시장의 한가운데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가 가장 잔인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싸게 마실 사람은 골목에 저가 커피로 갔고 돈을 더 쓸 사람은 스타벅스를 향했습니다. 카페베네는 더 싸지도 않았고 더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새 메뉴를 내놔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었고 간판을 새로 달아도 돌아왔다며 반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카페베네를 발견한 사람이 내뱉는 말은 단 하나였죠. 여기 아직도 남아있었네. 한때 어디서나 보이던 브랜드가 이제는 우연히 발견해야 보이는 브랜드가 된 겁니다. 카페베네의 성장을 멈춘 건 커피를 마시는 손님이 사라진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맹점주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페베네를 키웠던 방식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업 설명회장에 가면 비슷한 말이 반복돼요. 지금 가장 뜨는 업종입니다. 이미 검증된 브랜드입니다. 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화면에는 손님이 줄을 선 매장과 높은 매출표가 떠오르지만 문을 닫은 점포와 점주 통장에 남은 대출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면 퇴직금은 더 이상 노후 자금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잡으면 인생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카페베네의 점주들도 그렇게 계약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검증된 브랜드라는 말을 믿으며 펜을 들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오랜 친구라면 계약서에 이름을 적기 전에 이 질문만은 꼭 대신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내 가게가 망하는 순간 본사는 대체 무엇을 잃습니까? 간판은 본사의 것이었지만 간판이 떨어진 뒤에도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은 점주였습니다. 카페베네의 몰락은 단순히 한 브랜드가 사라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노후 자금이 본사의 성장 숫자로 바뀌었다가 결국 개인의 빚으로 남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